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희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의 신체 활동이 늘어나면서 뼈 건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외상을 입을 경우 성장판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플러스 오늘 이 시간은 성장판, 아이들의 건강 적신호가 될 수 있는 소아 성장판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아이들은 다치면서 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아 골절과 같은 안전사고는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팔이나 다리뼈의 양쪽 끝부분에 위치한 성장판이 골절되는 경우 역시 많은데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모든 외상에서 성장판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소아에서는 성장판이라고 하는 연골로 구성된 조직이 뼈의 양 끝에 존재하는데요. 그 성장판에서 발생하는 골절을 성장판 골절이라고 합니다. 최근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이 많아지면서 소아 성장판 골절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장판 골절의 경우 적절한 치료로 후유증 없이 이겨낼 수 있고 정상적인 성장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성장판 골절 부위의 뼈 성장이 멈춰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술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소아 성장판 골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위에서 일지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민재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장판이잖아요. 그런데 성장판이 정확히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궁금한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성장판이라고 하는 구조는 네. 아이들에서만 이제 사춘기 이전 아이들에서만 특이적으로 보이는 구조물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긴 뼈들의 양 끝단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벅지뼈, 종아리뼈, 그다음에 발가락뼈, 손가락뼈, 손목, 여기 그 상부뼈까지도 모두 다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특이적으로 연골 부분으로 이루어진 부위입니다. 그래서 뼈의 길이 성장에 관여하는 부위이고요. 사춘기가 지나면서 점점 뼈로 변하면서 길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네, 성장판이 우리 몸의 뼈 끝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어디 위치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긴 뼈의 양쪽 위, 아래 끝에 모두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부분으로는 손목뼈, 손가락뼈, 그다음에 허벅지뼈, 우리가 소위 의학적으로는 대퇴골이라고 네. 부르는 허벅지뼈, 정강이뼈, 경골, 그다음에 그 옆에 위치한 비골, 발목, 그리고 팔꿈치에 모두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위치마다 길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서 어깨뼈 같은 곳은 80%, 그 팔꿈치는 20%, 팔꿈치에서도 아랫부분에서는 또 80%를 담당하고 네. 그 손목뼈 쪽에서는 20% 정도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하지에서는 이제 허벅지뼈, 고관절 쪽은 30%, 무릎뼈에서 약 70% 정도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발목 부분에서는 40에서 45% 정도의 길이 성장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판이 다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흔히 성장판이 닫혔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연골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장판이 점점 뼈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뼈로 대체된 부분은 더 이상 길이 성장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의미에서 이제 소위 성장판이 닫혔다. 더는 이제 키가 자라지 않을 거다라고 설명을 네. 드립니다. 성장판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인 소아 성장판 골절, 도대체 무엇이고 또 유병률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소아 골절의 약 15%에서 30% 정도가 성장판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주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호발 연령은 10세에서 14세 정도입니다. 학교나 이런 데서 스포츠 활동에 많이 네. 참여하는 나이에서 흔히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 중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말 다양한 위치에 성장판이 있었는데 어느 부위를 가장 많이 다치나요?
주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아무래도 발목 그리고 손목 부분이고요. 길이 성장, 그러니까 키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아무래도 무릎인데 네. 최근에는 킥보드나 뭐 트램폴린 이런 스포츠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무릎 부분도 성장판 손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런 골절을 겪게 되는데요. 성장판 골절이라고 하면 일반 골절과는 좀 더 다른 치료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장판 골절은 일반 골절과는 달리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골절입니다. 네. 성장판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성장판이 직접적으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성장판 폐쇄가 가능하고요. 이로 인해 그 부분에 성장판 전체가 만약에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뼈의 길이 성장을 방해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손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 뼈가 자라나는데 뼈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할 경우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고요. 골절 자체가 잘 치료됐다고 하더라도 성장 완료 시까지는 혹시 변형이 생기지는 않는지, 길이 성장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를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성장판 골절도 손상 정도에 따라서 좀 분류가 나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성장판 골절의 분류는 1963년에 시작된 분류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1형에서 5형까지로 나뉜 분류를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1형부터 설명을 드리면 숫자가 클수록 심각한데요. 1형은 성장판 자체가 이렇게 약간 벌어진 모양을 1형이라고 저희가 칭하고, 성장판을 부분적으로 침범하면서 그 골단을 침범한 경우를 2형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네. 성장판을 침범하면서 그 관절 면 쪽으로 골절선이 이어져 있는 형을 3형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관절 면 자체가 침범을 받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4형의 경우에는 성장판을 포함하면서 양 골단과 관절면까지 모두 침범하는 골절형을 저희가 4형이라고 분류를 하고, 5형의 경우는 가장 심각한데 성장판이 1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벌어져 있지만 5형은 이렇게 눌린 압박 형태를 5형으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3형부터는 성장 장애 위험이 높아지므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골절이 일어났다면 아이들의 증상도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할 텐데요. 성장판 골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삐끗하거나 다쳤을 때 통증은 당연히 발생을 하는데요. 이 통증이 오랜 기간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생긴다, 또는 그냥 조금 가볍게 삔 것 같은데 이틀이나 3일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된다 하면 한 번 정도는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마찬가지로 동반되는 부종이나 붓기, 눌렀을 때 많이 아파하는 압통, 또는 아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파한다거나 딱 봐도 뭔가 뼈의 모양이 틀어졌다고 보이는 변형이나 각변형이 생겼을 때, 심한 경우는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가볍게 다쳤을 경우에는 며칠 동안 그냥 지켜보시다가 외래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삐었는지 골절인 건지 구분이 안 될 때는 뭐 이틀이나 3일 정도 후에도 계속해서 통증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야겠네요.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소아 성장판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소아 성장판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성인과 달리 유연하고 골막이 두꺼운 아이들의 뼈. 골절이 있어도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외관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뼈의 어긋남이 경미해 보여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것이다. 하지만 성장판 손상을 방치하면 성장 과정에서 뼈가 비틀어질 수도 있고, 또는 뼈가 잘못 붙으면서 심한 변형이나 성장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축구하다가 다리를 삐어서 왔습니다. 많이 부었나요? 만지지 못하게 통증이 너무 심하게 호소하고 또 되게 많이 부어있거든요. 멍도 들었고요. 네, 주변 쪽으로 멍도 계속 많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못 걸을 정도로 아파하나요? 너무 아파해가지고 오늘 휠체어 타고 병원 왔거든요. 네. 아이들의 경우 통증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아이가 다친 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다면 간단히 넘기지 말고 성장판 골절을 의심해야 한다. 성장판은 소화기의 뼈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아이의 신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아이는 축구하다가 삐끗하다고 해가지고 내원을 한 케이스인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인대 손상 정도를 생각을 하고 엑스레이를 확인을 해봤는데 외복사뼈에 성장판 통과하는 골절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장판 통과 골절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로 그 간격을 좀 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수술이 잘 된다면은 반대쪽과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판 골절이 의심될 경우 주로 X선 촬영을 통해 성장판 부위의 벌어짐이나 변형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골절되지 않은 쪽도 촬영해 양측을 비교 관찰하며 진단한다. 하지만 X선 검사에서 성장판 부분은 어둡게 나타나기 때문에 골절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때는 CT나 MRI와 같은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아이 많이 불편해하진 않고요? 네. 통기부스한 것만 좀 불편을 하는데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부스를 어느 정도까지 좀 기간 어느 정도 좀 해야 될까요? 지금 수술 2주 차라서 총 6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더 하셔야 돼요. 그때 퇴원할 때 제가 처방해드린 약 있으실 텐데 그거 혹시 더 필요하세요? 네, 약도 조금 남아 있고 좀 통증이 좀 작다 보니까 지금 약을 추가로 처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소아 성장판 골절은 전체 소아 골절의 15%에서 30%가량을 차지한다. 성장판 골절의 경우 골절선의 침범 정도에 따라 1형부터 5형까지 5가지로 분류하는데 1형과 2형의 경우 보존적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골절선이 관절을 침범한 3형부터는 수술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 환자는 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내원했던 환자이고요. 그때 당시 응급실 내원했을 때 성장판을 통과하는 골절이 양측 경골과 비골에 둘 다 있었습니다. 성장판이 많이 손상된 상태여서 나사를 이용해가지고 성장판을 원래 위치로 복원시켜주는 수술을 했고요. 골절이 잘 나은 후에도 이제 손상된 성장판이 어느 부분은 재생을 할 것이고 어떤 부분은 회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정도의 합병증, 후유증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성장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추시 관찰할 예정입니다. 소아 성장판 골절의 경우 기능 회복까지 고려한 장기적 치료 계획이 중요하다. 뼈가 붙었다고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과정에서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심한 경우 양쪽 팔다리의 길이를 맞추기 위한 정형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성장판 전체가 손상된 경우 빠른 수술적 개입으로 변형 진행을 막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아무래도 성장에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상이 생기면은 뼈의 길이 차이나 아니면 변형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이것들을 고치려면은 수술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수술 자체도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아 때 성장판 골절이 막 발생했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뼈의 형태뿐만 아니라 성장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소아 골절.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세심한 관찰과 대처가 더욱 중요하다. 특히 통증에 대한 표현이 미숙한 경우 뒤늦게 증상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빠른 진단과 치료만이 후유증을 예방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소아 성장판 골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진단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소아 성장판 골절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아 성장판 골절로 내원한 환자들은 크게 외래로 내원을 하시거나 응급실로 내원을 하십니다. 네. 주로 이제
먼저 내원을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병력 청취들을 시행을 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다쳤는지, 뭘 하다 다쳤는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고요. 언제부터 통증이 발생했는지, 통증의 지속 시간, 지속 정도, 통증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의사소통이 되는 환자들이라면은 일반적으로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신체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압통 부위가 어딘지를 확인을 하고 그 부위의 멍이나 붓기, 변형 등이 있지는 않은지를 같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본적인 영상 검사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데 한 부분에서 최소 2방향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성장판의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 사실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반대편과 비교 촬영이 필요해서 처음 오실 때는 양쪽을 같이 찍고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CT를 촬영하거나 아무래도 성장판 자체는 MRI에서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MRI까지 추가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반 골절보다는 진단이 아무래도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어려움이 있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성장판이라는 부분은 연골 부분이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는 원래 정상적으로 선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은 1형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이 그냥 이렇게 벌어진 형이기 때문에 골절선이 설사 골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반대쪽 엑스레이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서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린 아이일수록 뼈 자체에 연골 부분들이 많아서 보통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면은 골절선이 뼈에 발생한 경우에는 굉장히 잘 보이는데 연골 부분이 많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설사 골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X선에서 이게 희미하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독이 많이 어려운 편이고요. 임상적인 판단이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데요. 엑스레이에서 골절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가 임상적인 증상을 많이 호소하면은 골절에 준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의심되면은 치료적 고정부터 시행을 합니다. 네, 치료적 고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정형외과적으로 라이스 원칙이라는 것을 배우는데요. 네. 이것은 레스트, 먼저 안정을 취하고 아이싱, 얼음을 대거나 이제 얼음 찜질을 해서 그 부위의 붓기를 좀 줄여주고 컴프레션, 약간 압박을 해놓고 엘리베이션,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위치하게 해서 붓기를 줄여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가장 먼저 응급처치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목이나 뭔가 딱딱한 판때기 같은 게 주위에 있다면은 그걸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1번 라이스 원칙만 지켜주시고 병원에 방문하셔도 무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확실하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프면은 억지로 움직이지 않는 게 무엇보다 필수적이겠습니다. 네, 그 응급처치할 때는 라이스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후에 병원에 가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장판 골절의 치료는 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비수술적 치료는 기부스와 고정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성장판 골절 자체가 전이가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또는 도수 정복을 해서 이 정렬이 잘 맞춰졌을 때는 기부스를 시행해 볼 수 있고요. 기부스는 주로 4에서 6주 정도 시행을 하는데 환자의 나이 그리고 그 손상 부위 그리고 아주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이 기간은 조금 더 짧아지거나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기부스를 한 이후에는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추적을 해서 골절이 잘 낫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성장판 골절이 3형 이상으로 아주 심한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성장판 손상 최소화가 목표이고 도수 정복에 실패했을 때 저희가 손으로 맞춰봤는데 뭐 끄떡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다거나 도수 정복을 했는데도 계속 이제 골절 자체가 너무 불안정해서 이거는 그냥 비수술적 치료로는 좀 힘들 것 같다 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하고 아까 3형 이상처럼 관절면을 침범했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움직임에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냐도 환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치료 기간과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성장판 골절이 막 발생했던 급성기, 그러니까 0에서 6주 사이에는 기부스를 하거나 수술적 고정을 시행을 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는 이제 통증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골절 유합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촬영을 합니다. 그렇게 골절이 다 낫고 나서는 기부스를 풀게 되고요. 회복기인 6주에서 3개월 동안에는 기부스를 제거하고 이제 기부스를 하면서 관절을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관절이 매우 굳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관절 운동을 회복시켜주는 재활 운동을 시작을 하고 6개월 이후에 근력도 회복하고 관절 운동도 회복한 이후에는 이제 장기 추적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성장 종료 시까지 혹시 이 발생된 성장판 손상으로 인해 변형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다리 길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지를 종료 시까지 계속 관찰을 하게 됩니다. 3개월까지는 그럼 좀 운동을 자제하는 게 좋을까요? 최대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아닙니다. 급성기가 지난 이후에 재활 운동을 시작하고부터는 네. 아주 그 심한 운동은 바로 투입하지 않는 게 사실 좋긴 하지만 가벼운 산보, 산책, 수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절 운동 회복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그런 가벼운 운동 정도는 권고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한 번 골절이 되면 또 다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성장판 골절의 예후는 어떤 편인가요? 대부분은 좋은 예후를 보이는데요. 특히 성장판 골절 1형과 2형은 90% 이상에서 정상 성장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합병증은 아주 드물게 발생을 하는데요.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조기에 성장판이 다친다든지 그로 인해서 뼈 자체에 변형이 생기거나 다리 길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뼈의 변형으로 인해서 관절의 움직임이 좀 떨어진다거나 움직이는 게 힘들어질 수 있고요. 네. 위험인자로는 3형 이상의 심한 성장판 손상 골절과 치료가 지연됐거나 아니면은 골절이 발생했는데 이걸 이제 맞추는 거를 저희가 정복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모양대로 맞추는 거를 그 정복이 불충분하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이런 후유증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아 성장판 골절이 치료가 완료가 돼도 완치가 돼도 추적 관찰은 계속해서 필요하겠죠? 대부분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추적 관찰을 하고요. 혹시 각변형이 생기진 않았는지 또는 관절면을 침범했던 경우에는 조기에 관절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염이 혹시 오지는 않는지 온다 하더라도 사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회복하는지를 충분한 기간 지켜보고 만약에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충분히 회복이 안 된다 하면은 그런 불편한 이제 합병증, 후유증들을 고치기 위한 추가적인 수술을 저희가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각변형을 교정하기 위한 교정 수술을 한다거나 네. 다리 길이 차이가 발생을 하면은 반대쪽에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성장판을 조금 유압해줘서 부분적으로 유압해서 다리 길이를 맞춰준다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키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다리를 짧게 만드는 쪽보다는 성장판 골절로 인해서 손상된 쪽을 길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 연장술 같은 것을 다리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고려를 하기도 하고요. 사실 성장판 골절의 후유증은 자녀 성장이 많이 남을수록 심하게 발생할 수 있어서 나이가 어린 나이에 발생한 성장판 골절 환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추적 관찰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소아 성장판 골절을 환자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 어떤 경우인가요? 네, 첫 번째 환자는 14세 남자 환자였고요. 축구하다가 발목을 삐었다고 네. 내원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내원 당시에는 붓고 아파서 걷기 힘들다고 휠체어를 타고 왔고요. 당연히 저도 처음에는 인대가 삐었겠거니 하고 네, 그럼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까요? 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여기 경골 후면에 지금 자세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골절선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골절선이 성장판까지 이어지는 2형 골절이 아닌지 의심이 되어서 MRI를 촬영을 했고 보시면 여기
이쪽 뒤쪽 성장판은 검은색으로 이게 정상적인 MRI에서 보이는 성장판 모습인데요. 네. 여기 앞부분은 희게 보이시죠? 네. 이게 성장판을 통과한 골절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희게 부종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장판을 이렇게 통과해서 골단까지 침범하는 E형 성장판 골절이 MRI에서 확인이 되었고 나사 고정을 통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유압된 상태입니다. 네, 첫 번째 환자 사례는 발목의 경우였는데요. 두 번째 환자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두 번째 환자 사례 역시 같은 나이의 남자아이였는데요. 운동하다 삐었고 발목이 많이 부었다고 해서 내원한 케이스입니다. 반대쪽과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외복사뼈에 좌측 외복사뼈에 1형 성장판 골절이 확인이 되었고 네. 반대측과 비교해 보시면은 확연하게 벌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외복사뼈의 경우에는 기부스 치료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MRI를 촬영해 봤을 때 골막이라고 그 뼈를 바깥에서 싸고 있는 막이 안에 끼어 들어가서 네. 있는 모습이 보여서 그걸 제거해주지 않으면 골절 유합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수술적으로 그 끼어 들어간 골막을 제거해주고 이렇게 나사 강선으로 고정을 해줬던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골절은 다 유압이 되었고 반대측과 비교해서 전혀 성장에 문제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골절 유압을 확인 후에 나사는 제거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환자 사례도 알아볼까요? 다음 환자는 조금 더 어린 12세 남자고요. 농구하면서 발목이 비틀려서 네. 통증과 부종으로 인해서 응급실로 내원했던 케이스입니다. 사진상 사형 성장판 골절이 내측 경골에 보였고 비골 골절도 같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로 나사로 일단 성장판을 맞춰줬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절면까지 침범을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관절면을 잘 맞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저희가 수술적으로 관절면을 확인하고 나사를 고정했던 케이스입니다. 수술 후 4년이 지난 뒤의 모습이고요. 나사는 다 제거를 했고 관절면을 봤을 때는 수술 전과 큰 차이 없이 관절면도 잘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3명의 환자 사례를 살펴봤는데 모두 발목이었거든요. 이제 살펴볼 환자는 좀 다른 부위입니다. 팔꿈치를 다쳤던 환자 같은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 환자 경우에는 놀이터에서 넘어져가지고 팔꿈치를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팔꿈치 통증으로 응급실로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척골 후면부에 성장판 통과하는 골절이 보여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뒤쪽에서 팔꿈치 뒤쪽에서 이제 삼두근, 네. 삼두박근이 여기 붙어 있는데 계속 움직이게 되면 삼두박근으로 인해서 이 골절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나사 강선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고정을 해줬고 지금은 골절은 모두 다 유압된 상태로 관절 부위에 변형이 혹시 생기지는 않는지 관절염이 생기지는 않는지 추시 관찰 중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환자 사례도 소개해 주시죠. 10세 여아였고요.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면서 팔꿈치를 다쳐서 내원했던 케이스입니다. 엑스레이에서도 아주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미세하게 선이 있습니다. 네. 이 미세한 선이 성장판을 통과해가지고 여기 관절면까지 침범했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면은 반대쪽과 비교해서 반대쪽은 그 미세한 선이 없는데 네. 오른쪽은 미세한 선이 보였거든요. 사실 엑스레이에서 아주 자세하게 면밀하게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면 그럼 MRI까지 진단을 해야 확실히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MRI까지 가야지 사실은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소아정형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소아 엑스레이들을 많이 보다 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상적인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성장판 골절은.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2개의 핀을 이용해서 골절을 복원을 해줬고 지금 핀을 제거 후에도 골절 잘 유압되고 특별한 변형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궁금한 게 소아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복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면은 치료 기간이 많이 단축되기도 하나요? 치료 기간의 단축은 사실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절 자체가 이제 유압되는데 최소 4에서 6주는 걸리기 때문에 네.
소화라고 해서 사실은 이 기간 자체를 단축시키지는 않지만 소화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잘 치료만 해주면은 특별한 합병증 없이 잘 나을 수 있습니다. 치료와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예방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소아 성장판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따로 있을까요? 먼저 스포츠 활동 시에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안전장비를 잘 착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헬멧,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는 기본적으로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손목도 이렇게 땅을 짚으면서 손목 골절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손목 보호대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나 뭐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같이 좀 빠른 빠른 기구들을 사용하는 스포츠에서는 필수적으로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도 너무 불편한 운동화를 신고 장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피로골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서 적절한 운동화를 착용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인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안전한 놀이터, 적절한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운동 전에 충분하게 준비 운동이 되지 않으면 특히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다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시켜주시고 아이들을 내보내셔서 놀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죠.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넘어지더라도 세게 옆으로 넘어져서 머리까지 다치면 큰일이니까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항상 알려주시고 너무 과도한 스포츠 훈련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소아 성장판 골절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소아 성장판 골절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소아 성장판 골절은 당연히 소아에서 발생을 하고요. 빈도가 15%에서 3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회복합니다. 하지만 골절이 다 나은 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 그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지키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소아 성장판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X 퀴즈 질문입니다. 성장판을 다치면 무조건 성장이 멈춘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건 X입니다. X요? 네. 성장판을 다치면 무조건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판을 다친 후에도 적절하게 성장판을 원 위치로 복원시켜 놓고 적절한 치료를 제 시기에 시행을 하게 되면은 성장판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겠네요. 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성장판 골절은 엑스레이만 찍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건 X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성장판 골절을 진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특히 1형과 2형 골절의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케이스처럼. 하지만 의심이 되는 임상적 의심이 되면은 엑스레이를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지만 거기서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MRI나 CT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장판이 다친 후에도 키가 더 자랄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요? 네. 가능성이 있기도 한 건가요? 성장판이 다친 후에는 성장판 자체에서 일어나는 길이 성장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자세, 구부정한 자세를 펴준다거나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서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키 자체는 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다음 OX 질문입니다. 소아 비만은 성장판을 빨리 다치게 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건 O입니다. 소아 비만의 경우에는 아주 심한 소아 비만의 경우에는 성조숙증을 유발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성조숙증이 유발되면은 성장판이 조기에 폐쇄될 수 있습니다. 네, 체중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OX 질문인데요. 농구나 줄넘기를 많이 하면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정말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줄넘기나 농구 같이 이제 뛰는 동작들이 어떤 기계적인 자극을 줘서 성장을 유도하고 성장 인자를 촉진한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네. 너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골절을 유발할 수 있어서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적당한 운동량과 적당한 섭취 이런 게 모든 게 모든 게 좋아야겠네요. 적당히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소아 성장판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이가 성장판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성장판을 다치면 다치는 시기도 빨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성장판 손상이 한번 발생을 하면은 그 부분에 조기 폐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성장판이 다쳤다고 해서 그 다친 부분이 다 성장판 폐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들은 회복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회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 종료 시까지 혹시 회복을 하는지, 만약에 회복을 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유발을 하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아이가 키가 작아서 걱정인데 성장판을 좀 늦게 다칠 수 있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성조숙증 환자들 많이 오시는데요. 네. 성조숙증의 경우에는 2차 성징이 빨리 와서 성장판 조기 폐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조숙증 치료를 하면은 이 성장판 다치는 시기를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너무 키가 작다면은 병원에서 뼈 나이와 실제 연령을 좀 많이 차이가 나는지를 한 번 정도 검사를 해 보시고 혹시 성조숙증이 있지는 않은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성장판 그 주사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이 있죠. 최근에 성장 호르몬 치료 많이 하시는데요. 네. 당연히 이게 병적으로 키가 작은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한 치료이긴 합니다만 어떤 정상 범위의 키에 속해 있는 아이들을 조금 더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맞추시는 경우가 있는데 성장 호르몬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관절 부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쪽에 어떤 성장판 골절 자체를 유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만약에 맞고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뭐 관절이나 무릎이나 고관절이 아프다고 했을 때 바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끝으로 소아 성장판 골절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아 성장판 골절은 네모다. 어떻게 요약하시겠나요? 소아 성장판 골절은 예방이 최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유는 뭘까요? 성장판 골절 물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면은 합병증, 후유증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안 생기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생기면은 성장 종료 시까지 우리 아이가 혹시나 다리 변형이 오지는 않는지, 혹시나 다리 길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지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방을 통해서 그런 걱정거리 자체를 차단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소아 성장판 골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민재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운동과 함께 하루를 상쾌하게 열어드리는 건강 틈새 운동 시간인데요. 모두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물리치료사 승오현입니다. 오늘은 식후 혈당 조절에 좋은 운동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 혈당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만 포도당을 근육이 사용함으로써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당뇨 예방 및 관리, 소화 촉진 등 장점이 많은 운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해보실까요? 첫 번째 운동은 앉아서 무릎 들어주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바로 앉아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무릎을 올릴 때는 내가 올릴 수 있을 만큼까지만 올리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요만큼만 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높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을 들어 올려준 이후에 잠깐 멈추고 다시 천천히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고관절 굴곡근을 활성화하여 혈당을 오르게 해주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운동을 하실 때 주의사항은 무릎을 들어 올릴 때 나도 모르게 상체가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중립 자세를 잘 유지해 주신 상태로 천천히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횟수는 한쪽당 10번씩 2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종아리 펌핑 운동입니다. 양발을 골반 너비 정도 벌려주신 상태에서 허리를 곧장 세워주시고 그 상태로 뒤꿈치를 들어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키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근력 운동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말초혈관까지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30번씩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 혹시 균형을 잡기 힘들거나 근력이 약해서 뒤꿈치를 끝까지 들어 올리기 힘든 분들은 벽이나 의자를 짚은 상태로 천천히 운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서서 무릎 펴고 굽히는 운동입니다. 먼저 골반 넓이 정도로 서주신 상태에서 한쪽 발을 살짝 들어서 무릎을 굽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무릎을 쭉 펴서 대퇴사두근을 짜주듯이 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구부려 주시고 다시 쭉 펴고 구부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을 들어 올려서 쭉 펴주실 때 발의 각도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무릎을 쭉 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무릎을 들어 올리는 각도도 조금만 들어도 괜찮고 나는 더 높이 들 수 있겠다 하시면 높이 들어서 구부렸다 폈다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운동은 관절에도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 발끝 번갈아 걷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발 뒤꿈치랑 발끝으로만 걷는 운동입니다. 먼저 발끝을 들고 발 뒤꿈치로만 걸어 보겠습니다. 5발자국 간 이후에는 돌아서 발끝으로만 걸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뒤꿈치로만 걸을 때는 보폭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내가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을 정도면 되겠고요. 발끝으로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을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을 하실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할 곳이 있는 곳에서 운동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과 정강이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낙상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저는 실내에서 했지만 실외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긴 거리를 왔다 갔다 왕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느린 템포 스트레칭 워킹입니다. 먼저 이 운동을 하실 때는 보폭은 내가 평상시 걷는 발걸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팔이 올라갈 때는 팔꿈치와 손목은 곧게 펴주신 상태로 내 온몸이 쭉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쭉 뻗어주시고 천천히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발자국 나갈 때 반대쪽 손을 쭉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쭉 최대한 몸을 늘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어깨의 관절 범위의 가동성도 확보할 수 있고 전신이 스트레칭되는 느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동하지 않고 천천히 내 몸이 최대한 쭉 늘어나 준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식후 10분에서 20분 정도만 걷게 돼도 혈당 조절에 좋다고 하는데요. 나가서 걷지 않더라도 실내에서 얼마든지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따라 해주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